토론은 사라졌고 공방만 남았습니다. 이 시간 예정대로라면 이재명, 윤석열 후보의 토론을 봤을 겁니다. 토론 자료를 가져와서 보게 할 건지 말 건지 유권자 입장에선 그리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얽매이다가 토론까지 무산시켰는지 잠시 뒤에 협상 책임자들에게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김필중 기자가 지금까지의 상황 정리했습니다. 막판까지 쟁점이 된 건 후보들이 토론을 할 때 자료를 가지고 와 볼 수 있게 할지 여부였습니다. 민주당은 자유토론 취지에 맞춰 자료 없이 토론해야 한다고 했지만 국민의힘은 대장동 의혹과 관련한 자료는 필요하다고 맞섰습니다. 결국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토론회는 무산됐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커닝페이퍼를 보겠다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비판했습니다. 모범 답안 없이는 국정이나 정책에 대해서 토론할 능력이 없다니 참으로 딱합니다. 국민의힘은 선관위 규정에도 자료 반입이 가능하다고 돼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객관적인 그런 근거에 의해 가지고 설명을 해야 되는 거지 어떻게 국민 앞에서 하는 그 검증과 정책에 관한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입만 가져가서 합니까? 토론회 임하는 목적이 예초부터 달랐던 게 보다 근본적인 협상 결렬의 원인이란 지적도 나옵니다. 민주당은 국정 전반에 대한 자유토론으로 이 후보의 정책 역량을 입증하는 데 집중하려 했다는 분석입니다. 저희들로서는 국정 전반을 다뤄야 되고 적어도 국민들 관심사는 앞에서 한 번씩은 반면 국민의힘은 윤 후보가 대장동 관련 문건을 들고 나와 이 후보를 압박하는 모양새를 원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범죄 혐의와 관련된 자료 등은 지참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토론이 무산되자 양자 토론의 반발에 철야 동성을 했던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와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사필 규정이자 상식의 승리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JTBC 김필준입니다. 네, 이렇게 서로 상대방 탓을 하고 있습니다. 시청자들께서도 판단하기가 어려우실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양측 협상 대표를 직접 연결해서 토론 무산의 이유를 좀 더 자세히 물어보겠습니다. 먼저 이재명 후보 측의 박주민 의원입니다. 홍대에서 유튜브 방송 중에 잠시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먼저 양측의 같은 내용으로 첫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지참 여부가 토론을 무산시킬 만큼 중요한 문제였습니까? 네, 아시다시피 저희들은 토론 일자, 방식, 주제 모든 것을 다 수용을 했습니다. 단 하나 요구한 것이 좀 자료 없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이었는데요. 그 부분은 애초에 국민의힘에서 먼저 제안했던 내용입니다. 거기다가 워낙 지금 격변하고 위기의 상황 속에서 지도자들의 준비된 능력과 자질이 필요한데 실무진들이 준비해준 자료 없이 어떤 질문과 답변도 못한다. 아니면 그런 것도 없이도 충분히 능히 국정을 논할 수 있다. 이런 것들도 중요한 하나의 후보 선택의 기준이 될 수 있다는 생각에서 이왕이면 자료 없이 정정당당하게 그동안 준비해왔던 것대로 토론을 하자라고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네, 국민의힘에서는 선관위 규정에 토론의 자료를 쓸 수 있도록 돼 있다. 그리고 이재명 후보도 지금까지 토론을 할 때 자료를 썼다. 이렇게 반박을 하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자료로 토론하자라고 하는 것은 국민의힘에서 먼저 제안을 한 것입니다. 지난 협상 과정에서 국민의힘이 제출했던 서류를 보면 그것은 명백하게 드러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이 상황에서 선출될 대선 후보는 준비된 자질 그리고 능력이 있어야 된다고 판단되는데 자료 없이도 능히 질문과 답변을 할 수 있는 것, 그 정도로 평상시에 돼 있다는 것, 이런 것들도 국민분들이 선택할 때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왕 토론이 마련된 것 그렇게 하자라고 저희들이 계속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 커닝 페이퍼라고 주장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자료를 지참하고 와서 보고하면 이게 커닝하는 거다. 이런 주장인데 그건 유권자들이 보면 다 판단하지 않을까요?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어떤 자료가 없으면 질문하기도 어렵고 답변하기도 어렵다. 이러면은 사실 준비되어 있는 대선 후보라고 보기가 어렵겠죠. 그렇기 때문에 자료를 가지고 와서 그것을 보고 질문하고 답변하고 또 앵무새처럼 이미 준비되어 있는 대로만 말하고 이런 것은 제가 봤을 때 준비된 후보자, 준비된 정치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렇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더 분명하게 드러내려면 예. 네, 말씀하시죠. 자료 없이 토론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네네. 그런데 전례를 봐도 그렇고요. 자료가 있어야 좀 더 논리적이거나 아니면 구체적인 토론이 가능하지 않을까요? 저희들이 봤을 때는 자료를 가지고 하는 토론의 경우보다도 자료가 없을 때 본인이 얼마나 준비됐는지가 더 잘 드러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료 없이 토론을 하자라는 이야기를 한 거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그 제안은 국민의힘에서 먼저 한 것입니다. 예. 진짜 본인들이 준비가 돼 있다면 사실은 자료를 안 가지고 온다는 것이 토론을 거부할 만큼의 심각한 사유가 안 될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자료 없이는 도저히 토론하지 못하겠다라는 것이 바로 후보가 제대로 준비가 안 돼 있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저는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대장동 의혹과 관련한 자료만 해당이 되는 거였나요? 아닙니다. 저희들은 모든 자료를 다 가지고 오지 말라고 얘기한 거고, 국힘에서도 처음에는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과 어떤 특정 주제와 상관 있는 어떤 자료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었어요. 여러 가지 어떤 정책 현안 전반적으로 논의를 하는 자리라고 계속 국힘도 얘기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런 취지로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예. 국민의힘에서 그렇게 제안을 했더라도 일단 토론을 보고 싶어하는 유권자들이 많기 때문에 어떻게든 관철을 시켰어야 하지 않느냐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는 토론 날짜, 토론 방식, 토론 시간, 토론 주제 다 양보를 했습니다. 다 양보를 하고 딱 하나 먼저 국민의힘에서 얘기했던 거 자료 없이 그냥 허심탄회하게 그동안 준비됐던 것대로 토론하자, 그거 하나만 저희들이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오히려 양보 안 하고 본인들이 생각했던 조건대로 토론하자고 고집을 피우고 있는 것은 국민의힘 측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 3일에 예정된 사자 토론은 예정대로 진행이 되는 겁니까? 그때도 자료를 가지고 오느냐 마느냐 이게 쟁점이 될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사자 토론에 관련돼서는 처음에 국민의힘 쪽에서는 양자 토론 성사가 전제 조건인 것처럼 말을 했는데 지금 좀 입장을 바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자 토론은 진행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사자 토론은 사실 양자 토론과 다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방송사가 주관하는 토론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생각하는 조건을 고집할 수만은 없을 겁니다. 그러나 이미 안철수 후보 측도 자료 없이 하자, 뭐가 문제냐라고 얘기를 했고, 제가 오늘 좀 확인해 보니까 정의당 쪽에서도 자료 없이 하는 게 뭐가 문제야, 이미 다 준비되어 있는데 라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얘기는 더 해볼 생각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유튜브 방송 중에 잠시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민주당의 박주민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는 윤석열 후보 측의 협상 대표인 성일종 의원을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성일종 의원입니다. 예, 이재명 후보 쪽과 똑같은 질문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료 지참 여부가 토론 협상에서 왜 그렇게 중요한 문제였습니까? 지금 박주민 의원께서 얘기하신 걸 좀 들어봤는데요. 참 정직하게 얘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날짜, 시간 모든 걸 양보했다 그러는데 날짜는 31일 하고 2월 3일 두 개밖에 없었습니다. 2월 3일은 사자 토론이기 때문에 날짜는 박혀 있는 것이고요. 시간도 7시에서 9시 사이 하자 그랬는데 민주당이 요구해서 6시에서 8시든 얼마든지 협의해서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자료 문제인데 정책적 자료는 저희가 안 갖고 들어간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범죄 혐의와 관련되어 있는 자료들은 이재명 후보가 그동안 말 바꾸기를 너무 많이 하고 거짓말을 많이 하기 때문에 증거로 얘기할 수밖에 없다. 부인하셨을 때는 증거를 들이밀어야 될 거 아닌가. 그래서 국민들이 판단하실 수 있도록 정확하게 기회가 왔는데 이걸 알려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이 범죄 혐의와 관련되어 있는 이런 자료들은 갖고 가겠다라고 저희가 요구한 것입니다. 예, 그런데 그 자료가 그러면 그동안 나왔던 자료가 아니라 새로운 의혹에 대한 근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런 것들은 말씀드릴 수가 없는데 그동안 많이 나왔었던 자료도 다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예를 든다고 한다면
김문기 씨라고 그 대장동을 개발했던 실무의 총 책임자가 세상을 떴는데 이재명 후보한테 물어봤습니다. 이분을 아십니까? 모른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10박 11일 동안 뉴질랜드, 호주를 갔다 왔었을 때 그 사진을 다시 보여주니까 인지를 못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밥을 먹어도 30끼 이상 먹었을 텐데 같이 해외여행을 갈 때 뭐 몇백 명이 갑니까? 몇 명이 갔습니다. 그것도 모른다고 하는 분한테 정확한 이런 팩트를 가지고 부인하는 거에 대해서 확인하려면 여기에 가지고 가야 될 그런 범죄 혐의와 관련되어 있는 서류는 국민의 판단을 돕기 위한 아주 필수적인 자료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만은 가지고 가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네. 그런데 이 의혹이 갑자기 불거진 게 아니고 얼개는 이미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료 없이도 충분히 토론을 할 수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참 유치한 일들입니다. 왜 그러냐면 대선 후보가 국가 경영을 하면서 이제 지도자가 되겠다고 나오신 분들인데요. 자료가 있으면 어떻고 없으면 어떻습니까? 만약에 고발 사주 같은 경우에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민주당 보고 갖고 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국민들한테 알려드리면 될 거 아닙니까? 지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방송 심의 규정의 구조에도 보면 다 가지고 있고요. 이재명 후보께서도 그동안 자료를 갖고 나갔었고 모든 토론회에서 다 쓰는 아주 일반적인 양식입니다. 그런데 마치 윤석열 후보가 토론을 못하는 것처럼 피하는 것처럼 국가 경영에 준비가 안 된 사람처럼 뒤집어 씌우기 위한 프레임을 지금 씌우고 있는데 그럼 좋다. 정책 자료 안 갖고 갈 테니 범죄 혐의와 관련된 자료만이라도 반입하게 해달라 그러니까 어제 협상장을 뛰쳐나간 게 민주당 의원들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새벽 12시 넘어서까지 기다렸습니다. 연락이 없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 토론회가 무산된 것입니다. 네. 그런데 윤석열 후보 쪽이 토론에 그동안 적극적이지 않다는 느낌을 갖는 시청자들이 분명히 있으실 것 같거든요. 그래서 자료 지참이 표면적인 이유고 실제로는 다른 이유가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도 갖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회피한 적이 없고요. 우선 민주당이 사자 토론의 커튼 뒤에 숨어가지고 양자 토론을 안 나오려고 작업을 했던 것이지요. 사자 토론을 하게 되면 양자 토론을 먼저 해야 된다는 거고 저희는 그래서 이 사자 토론에 민주당이 커튼 뒤에 숨었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사자 토론을 저희 당이 받았습니다. 받고 나니까 주제별 토론을 하자는 거예요. 경제면 경제 분야에 있어서 부동산 20분, 성장 20분, 일자리 20분, 그리고 대장동 20분 이렇게 해서 분산해가지고 소주제로 쪼개가지고 하자는 거 아닙니까? 이게 이제 여론에 밀리니까 이재명 후보께서 페이스북에 이 소주제별로 하지 않고 취소할 테니 그럼 무자료로 하자라고 제안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 무자료의 핵심은 범죄 혐의와 관련돼 있는 자료를 갖고 가겠다는 것이 저희의 핵심이고 이것은 그동안 말바꾸기라든가 여러 가지 현란한 말솜씨로 빠져나갔었던 이재명 지사에 대해서 증거로 팩트로 저희가 대응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채석장 붕괴 사고로 삼표 산업이 지금 압수수색을 받고 있습니다. 연휴 중에도 빠르게 수사에 착수한 건데 안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있는지가 관건으로 보입니다. 남은 실종자 한 명은 아직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김태영 기자입니다. 채석장 붕괴 사고가 난 삼표산업 양주사업소의 현장 사무실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오후부터 근로감독관 등 30여 명을 보내 이곳과 협력업체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있습니다. 사고 발생 사흘 만으로 안전관리와 관련한 자료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회사가 안전조치 의무를 다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고용부는 이미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현장 소장과 삼표산업법인을 입건했습니다. 앞으로 경영진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도 조사해 나갈 계획입니다. 경찰 역시 삼표 관계자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앞서 숨진 채 발견된 노동자 2명은
다발성 손상과 압착성 질식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1차 소견을 내놨습니다. 사고 현장에서는 남은 실종자인 50대 정모 씨의 수색 작업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수색 범위를 조금씩 넓히고 있지만 무너져 내린 토사가 많은 데다 추가 붕괴 우려도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오늘 밤부터 눈 소식이 있지만 야간에도 수색을 멈추지 않겠다는 계획입니다. 구조 작업에 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그 원활한 작업을 위해서 양주시청 제설반에 그 지원을 요청해서 소방과 경찰, 고용노동부와 양주시를 비롯한 7개 기관은 눈이 올 것을 대비해 상황대책회의도 열었습니다. JTBC 김태형입니다. 밤부터 눈 소식이 있습니다. 지역에 따라서 꽤 많이 오는 곳도 있습니다. 동시에 내일이 설이어서 오가는 차량들도 많을 듯합니다. 아무쪼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현장에 취재기자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서영 기자, 서울요금소에는 아직 눈이 오지 않는군요. 몇 시부터 내리는 겁니까? 네, 제가 있는 이곳에 아직은 눈이 내리고 있지 않지만 1시간쯤 뒤인 밤 9시부터는 수도권에 눈 소식이 있습니다. 대설주의보도 발령됐습니다. 서해안 일부 지역엔 밤 8시를 기해 그리고 서울과 수도권 일대는 밤 9시를 기해섭니다. 중부 서해안에서 시작돼 수도권으로 확대되는 겁니다. 내리는 눈의 양도 꽤 많습니다. 수도권은 내일 아침까지 많게는 7cm, 강원도 일부 지역은 내일 낮까지 5에서 10cm의 눈이 내릴 수 있습니다. 오늘 밤이나 내일 움직이시는 분들은 눈길과 빙판길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예, 오전에 차가 막히던데 지금은 많이 나아졌군요. 네, 이른 아침부터 시작된 귀성길 정체는 오후부터 나아지기 시작해 지금은 완전히 풀렸습니다. 서울로 돌아오는 차량도 해가 지면서 점차 줄어들어 지금은 양방향 모두 제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서울과 수도권으로 내일 돌아오는 분들은 몇 시에 가장 많이 몰릴 것 같습니까? 내일 오후 4시부터 5시 사이는 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전 8시쯤부터 시작되는 귀경길 정체는 이때 정점을 찍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도로공사는 내일 밤까지 정체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설 당일인 내일 전국 고속도로 예상 교통량은 495만 대로 연휴 기간 가운데 가장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김서영 기자가 전해드렸습니다. 조금 전인 오후 6시 25분쯤 광주 아파트 붕괴 현장에서 노동자 한 명이 추가로 수습됐습니다. 지난주 목요일 28층 매몰 장소에서 발견됐던 실종자입니다. 수습된 실종자는 이제 2명으로 늘었지만 아직 4명은 여전히 가족 품에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실종자 가족들 볼 면목이 없다. 명절 따질 때가 아니다. 설 연휴에도 광주 붕괴 현장을 지키는 대원들이 한 말입니다. 사고가 난 지 21일. 여전히 애타는 기다림과 구조의 손길이 이어지는 그곳으로 가보시죠. 정영재 기자입니다. 무너져 내릴 듯한 좁은 틈새. 콘크리트를 덩어리째 잘라내고 맨손으로 들어 나릅니다. 장비를 사용할 수 없으니까 지금 구조대원이 맨손으로 수작업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작업 진도가 좀 늦는 점. 구조 21일째. 돌아오지 못한 피해자는 4명. 그분들 눈을 쳐다보지를 못하겠더라고요. 예. 어떻게 보면 저희 어머니, 저희 아버지 그런 연배분들이 오셨는데 저희 가족 같고 너무 안타깝고 그렇습니다. 지금 설 명절하고는 저희하고 좀 그 따지고 할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저희가 빨리 찾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어둠이 내려도 구조 현장의 불빛은 꺼지지 않습니다. 장애물을 이렇게 작업하면서 최대한 요구자가 있다는 생각으로 계단을 오르며 늘 생각합니다. 오늘은 반드시 구조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요. 어딘가에 모르게 이제 이렇게 구출 안 되신 분들 누군가의 또 가족이고 누군가의 뭐 친구가 될 수도 있고 당장이라도 무너져 내릴 듯한 현장. 때로는 두렵기도 합니다. 제 아침마다 제 아내랑 제 아이들 얼굴을 보고 오거든요. 그냥 제 개인적으로 좀 혹시나 내가 이렇게 다칠 수도 있고 안 좋은 상황이 생길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오늘도 계단을 오릅니다. 대원 스스로도 안전을 지키면서 작업하고 있으니까
집에 있는 아내와 아이들 염려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20층에 보면 저희 안전 CP가 있거든요. 이제 거기에 현수막을 이렇게 붙여놨는데 마지막 한 분까지 최선을 다해서 찾는다고 저희가 그 구호를 붙여놨습니다. 누구보다 가족들의 애타는 기다림을 잘 알기에 JTBC 정영재입니다. 오미크론 변이가 계속 번져가면서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사흘째 17,000명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차 안에서나 집 안에서 창문 자주 열어주시고 또 고속도로 휴게소 7군데서는 코로나 검사도 금방 할 수 있다고 하니까요.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박상욱 기자가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고속도로 휴게소에 길게 줄이 늘어섰습니다. 화장실이 아닌 임시 선별검사소 줄입니다. 영동 고속도로에 위치한 용인 휴게소입니다. 코로나 임시선별검사소가 마련됐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기존 PCR 검사뿐 아니라 신속 항원 검사도 가능합니다. PCR 검사는 꼬박 하루가 걸렸지만 신속 항원 검사는 그 자리에서 결과가 나옵니다. 고향에 들르기 전에 15분 내외면 코로나 음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속 검사에서 양성이 나오면 다시 PCR 검사를 받아서 실제 감염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부모님 댁 이제 방문을 해야 되니까 사전에 이제 미리 저 검사 받고 안전한지 확인하고 방문하려고요. 고속도로 선별검사소는 안성휴게소 서울 방면과 이천휴게소 하남 방면, 용인휴게소 인천 방면 등 7곳에서 운영됩니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KTX역과 고속버스 터미널 인근 등에도 임시 선별검사소가 마련됐습니다. 고향에 도착해서도 코로나가 의심되면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휴 동안에도 전국 460개 선별진료소와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검사할 수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이번 설 연휴가 코로나 확산 분수령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자가검사 키트에서 양성이 나오는 경우라면 가능한 시간을 지체하지 마시고 빠르게 선별검사소에서 그 검사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방역당국은 어제 4만 6천여 건의 신속 항원 검사가 이뤄졌고 이 가운데 0.9%에서 양성이 나왔다고 확인했습니다. JTBC 박상욱입니다. 고향에 내려오지 말라는 현수막은 이번 설에도 곳곳에 내걸렸습니다. 가족들 못 보고 홀로 계실 어르신들을 위해서 대신 나선 사람들이 있습니다. 윤두열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전 굽는 냄새가 복지관에 가득합니다. 차례상을 준비하나 했는데 과일과 주전부리를 함께 챙겨 도시락에 담습니다. 내 가족이 먹는 것처럼 열심히 정성껏 만들었습니다. 맛있게 드시고 따뜻한 명절 보내십시오. 곧장 복지관을 나서 마을 어른들 집으로 향합니다. 음식 가져왔어요. 음식을 전달하고선 보고 싶은 가족들과 영상으로 만나게 돕습니다. 너도 모두 건강해라. 농촌에 정착한 청년들이 갓 수확한 딸기를 정성껏 포장합니다. 오늘 역할은 귀농 청년이 아닌 올 설날에도 가족들을 만나지 못하는 홀몸 어르신들 손자입니다. 맛있어요. 맛있다. 올해도 거리 곳곳엔 내려오지 말라는 현수막이 붙었습니다. 2020년 추석부터 벌써 4번째 귀향 없는 명절입니다. 공설 묘지에 큰 제단이 차려지고 정성스레 술과 음식을 올리고 헌화와 참배도 합니다. 고향에 와서 차례를 지내지 못하는 마음을 달래려 합동 차례를 대신 지내는 겁니다. 고향에 계신 부모님들이 그리우실 겁니다. 그러시더라도 우리 코로나가 빨리 종식되도록 이번에도 가급적 고향 방문을 자제해 주시고 인천 가족공원이나 국립영천호국원 등 전국의 추모시설들도 설 연휴 동안 현장 참배를 중단합니다. 대신 온라인 성묘 사이트를 운영해 고인을 추모할 수 있게 했습니다. JTBC 윤두열입니다. 북한이 어제 쏜 중거리 탄도미사일이 화성 12형이라고 밝히면서 발사 장면과 함께 미사일에 달린 카메라로 찍은 지구 사진도 공개했습니다. 미국 땅인 괌을 사정권으로 하는 무기를 실전 배치했다는 걸 보여준 겁니다. 정재훈 기자입니다. 북한이 상공에서 찍은 지구 사진입니다. 어제 발사한 미사일에 달린 카메라로 촬영한 겁니다. 미사일이 이동식 발사대에서 발사되는 장면도 공개했습니다. 노동신문 등 북한 매체는 화성 12형 검수 사격 시험이 진행됐다며 정확성과 안전성, 운용 효과성을 확인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수 사격은 생산 배치되는 미사일을 무작위로 골라 품질을 검증하는 시험 발사를 뜻합니다. 북한이 미국 영토를 직접 공격할 수 있는 미사일을 실전 배치한 겁니다. 합동참모본부는 미사일이 최고 2,000km 높이로 800km 날아갔다고 밝혔는데 정상적인 각도로 쏠 경우 최대 사거리는 3,500km 이상으로 미국의 괌 기지까지 타격이 가능합니다. 화성 12형은 2016년 4월 열병식에서 처음 공개된 바 있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전력화를 선언한 지 4년여 만에 실전 배치가 확인된 겁니다. 미국은 북한의 조건 없는 대화에 임하라고 강조했습니다. We've told Pyongyang we're willing to sit down without precondition to have those kinds of dialogues, but obviously Kim Jong-un wants to go a different way. 군사적으로도 확실히 대비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미 행정부 고위 관리는 북한의 핵실험과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시험 발사 재개 가능성을 우려한다며 북한의 추가 시험을 자제할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서 국방부 장관은 오늘 오전 미사일 작전을 수행하는 핵심 부대인 육군 미사일 사령부를 이례적으로 공개 방문해 대비 태세를 점검했습니다. JTBC 정재윤입니다. 가정집에서 부탄가스가 폭발해 가족 7명이 다쳤습니다. 함께 모여 전을 부치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조혜영 기자입니다. 서울 망원동에 있는 아파트입니다. 오늘 오후 1시쯤 이곳의 한 가정집에서 부탄가스가 폭발했습니다. 집안에 있는데 뭔가 쾅 소리가 나서 물건이 쾅 떨어진 줄 알았어요. 충격이 있어갖고. 이 사고로 6명이 얼굴 등에 2도 화상을 입었고 함께 있던 다른 1명도 다쳤습니다. 명절을 맞아 가족들이 휴대용 가스레인지로 전을 부치다가 사고가 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큰 불로 번지지는 않았습니다. 가스레인지 소리 지르니까 불꽃이 튀었다가 그냥 바로 가라앉은 거죠. 경찰은 기계적 결함을 비롯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화재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지난해 휴대용 가스레인지와 관련한 사고는 확인된 것만 17건으로 15명이 다쳤습니다. JTBC 조혜연입니다. 신체 못지않게 정서적 학대도 아이에게 큰 상처를 줍니다. 하지만 몸에 흔적이 남지 않다 보니 아이가 피해를 알려도 입증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지금 만나보실 6살 아이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고 있습니다. 유치원에서 겪었던 일들을 아주 자세히 설명하는데 수사는 더딥니다. 홍지용 기자입니다. 유치원에 다니는 6살 A양입니다. 지난해 8월 갑자기 울음을 터뜨리더니 이야기를 하나둘 꺼내놨습니다. 고기랑 김치랑 섞어서 먹였어요. 같이 한꺼번에 크게 넣었어요. 너무 커서 그냥 화장실에서 세면대에 뱉어버렸어요. 크게 혼이 났다고도 말했습니다. 색칠하면 원래 안 되는데 내가 실수로 색칠해버리면 나만 색칠하지 말라고 해. 병원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반복적인 회상과 강박, 불안 증세 등이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아무리 심해도 아무리 다 해봐도 또 부서지지가 않아. 너무 딱딱해. 유치원은 해당 교사가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며 수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신고 석 달이 넘도록 경찰 수사는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이의 말만으로는 이게 증거 능력이 불충분하다. 아직 성장하고 발달하는 과정이니까 바로바로 얘기해서 신고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닐 수도 있거든요. 경찰은 물증이 있는지 몇 달치 CCTV 영상을 일일이 확인하고 있습니다. 상처가 남는 신체적 학대와 달리 아이의 진술이 핵심인 정서적 학대는 입증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이의 진술 자체가 오염됐다는 또 다른 어떤 반대편 측의 주장이 나오다 보니까 전문가들은 정서적인 학대가 더 위험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멍은 사라질 수 있잖아요. 근데 마음의 멍은 사라지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더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이 때문에 아이의 진술이라도 일관되고 뚜렷하다면 보다 폭넓게 증거로 인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JTBC 홍지용입니다. 새해는 우리가 우주 시대를 여는데 중요한 한 해입니다. 누리호가 재도전을 합니다. 그리고 달 궤도선도 발사됩니다. 계획대로 된다면 8년 뒤인 2030년 달에 착륙선을 보낼 기술을 갖게 됩니다. 김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누리호의 도전은 올해도 계속됩니다. 마지막 본궤도에 오르지 못한 원인이었던 3단 엔진을 고쳐
하반기 중 발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엔 작은 위성도 싣고 갑니다. 그런가 하면 8월엔 우리 달 궤도선이 달로 향합니다. 달 궤도선은 미국 로켓에 실어 발사한 뒤 달 주변을 돌며 내릴 곳을 살핍니다. 심우주 항법 기술이 처음 해보는 거고요. 대신에 달에 가서 고도 100km를 유지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기존의 저궤도에서 했던 방식을 달에 가서 한다. 이 모든 노력은 2030년 우리의 달 착륙선 발사라는 목표를 위한 겁니다. 그런데 풀어야 할 매듭이 있습니다. 아이타라고 불리는 미국의 수출 통제 제도입니다. 달 착륙선에 아이타 부품이 쓰였다면 미국의 수출 허가 없이는 우리의 발사체를 이용해 쏠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것을 풀기 위해선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독자적인 기술 능력을 보다 향상시켜서 우리가 스스로 해결하는 방안이 있고, 또 미국과의 우주 협력. 지금으로선 미국과 협력해 규제를 푸는 게 좀 더 현실적입니다. 다행히 부품을 팔고 싶어하는 미국 기업들의 불만이 커지면서 수출 통제 품목은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다만 규제가 풀리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 독자적인 기술로 부품을 만드는 노력도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JTBC 김민희입니다. 오늘 오후 2시 10분쯤 강원 춘천시 남면의 한 야산에서 불이 나서 산림 약 2,000제곱미터가 탔습니다. 불은 2시간쯤 만에 꺼졌는데 근처 논과 밭두렁을 태우다 불이 옮겨 붙은 걸로 보고 산림당국이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낮 12시 20분쯤엔 강원도 강릉시 성산면 영동고속도로 인천 방향 대관령 7터널 부근에서 승용차에 불이 났습니다. 불을 끄기까지 약 40분 동안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고 어쩌다 불이 난 건지 경찰과 소방당국이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어젯밤 9시 55분쯤 강원도 횡성군의 한 스키장에서 리프트가 멈춰서는 사고가 났습니다. 30명 정도가 타고 있었고 약 50분 만에 모두 구조됐습니다. 스키장 측은 리프트 줄을 끌어올리는 부품에 문제가 있어서 다 고쳤다고 했고 경찰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1시 40분쯤 경기도 양평군에선 회색 SUV차 한 대가 상가 건물로 돌진했습니다.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건물 유리창이 깨지고 차량도 부서졌습니다. 70대 운전자는 술은 안 마신 걸로 확인됐고 운전 미숙으로 사고가 난 걸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주한미국 대사대리가 설날을 맞아 직접 만든 떡국 사진을 온라인에 올렸습니다. 한국계 부인을 둔 델코소 대사대리는 장모님 레시피대로는 안 했지만 자신의 실력을 자랑스러워하실 것 같다면서 아이들과 윷놀이하는 사진도 같이 올렸습니다. 네, 지금 들으신 이 노래는 미국의 한국계 대학생이 만든 곡입니다. 심청이 이야기를 주제로 한복을 입고 부른 이 노래가 온라인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하는데요. 홍희정 특파원이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검은색 긴 머리 소녀가 노래를 부릅니다. 초록색 한복도 입었습니다. 얼굴을 디즈니 그림체로 바꿔 보여주는 필터를 써서 마치 디즈니 애니메이션의 한 장면을 연상케 합니다. The fish in the sea can't stop me. All of the waves in the world can't rock me. 감미로운 노래의 주인공은 올해 22살, 한국계 미국인 줄리아 류 씨. 심청전을 모티브로 삼아 디즈니 버전의 뮤지컬 곡을 직접 작사, 작곡했습니다. 그가 특별히 심청전의 영감을 받은 이유는 무엇일까? 류 씨는 고향을 찾아 헤매는 심청이의 모습이 미국에서 태어난 한국계 미국인 자신과 비슷하다 생각했다고 했습니다. I really resonated with that experience of looking to a place that I once called home, or even though I never lived in Korea, sort of searching for belonging and searching for home, I think was something that really resonated with me. 디즈니의 아시안 공주가 중국계 뮬란밖에 없는 것이 아쉬워 한인 디즈니 공주를 직접 만들었다고도 했습니다. I think the image of Asian people in America is changing, and I think I always sort of longed for a Korean princess to be able to look up to. 이 노래는 졸업 작품으로 제작한 노래 중 하나인데 소셜미디어에서 반응이 뜨겁습니다. 한 달도 안 돼 조회수 100만 회를 넘겼습니다.
류 씨는 이 노래를 통해 서로 다른 인종 간의 화합을 이루고 싶다고 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JTBC 홍희정입니다. 뉴스룸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민년 첫날 뵙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